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장입니다. 제74회 쓰리쿠션 세계 선수권대회 강원도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회 16강 경기 두 번째 라운드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벨기에의 에디맥스와 이집트의 사메 시돔 선수의 경기를 허혜용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동해체육관입니다. 앞선 첫 경기에서는 정말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면서 야스퍼스, 자네티, 타스테미르 그리고 폴리크로노폴로스 선수가 8강 진출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조명호 선수가 아쉽게도 야스퍼스 선수에게 석패를 하면서 아쉬운 경기 결과가 나왔지만 김혜익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자, 김혜익 선수가 이번 테이블 디온 넬린 선수와 경기를 펼치고요. 에디맥스와 사메 시돔, 트란코 에찌엔과 제레미 뷰리, 타이용 GM 선수와 이제 루벤 레가스피 선수 역시나 16강에 진출을 해서 8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선수들의 투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매 경기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자, 세계 톱 랭커인 에디맥스와 사메 시돔 두 선수가 이제 16강전에서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에디맥스 선수는 이 세계선수권에서 2회 우승 경험이 있고요. 사메 시돔 선수는 세계선수권에서 아직 우승 경험 없고 세계 19년도 세계선수권에서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에디맥스 선수가 선공을 잡으면서 경기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에디맥스 선수는 예선에서 2승으로 1.951 그리고 이제 32강에서 서창훈 선수를 상대로 1.428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16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초구 공격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초구의 공격입니다. 자, 이 벨기에 선수들은 특히나 이 초구 공략에 있어서 강한 모습 많이 보여주는 선수들이고요. 벨기에는 뭐 당구가 거의 뭐 국기라고 불릴 만큼 당구가 인기가 있고 당구에서 훌륭한 스타들을 걸출한 스타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자, 키스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은 공인데요. 이 타이밍으로 키스가 빠져나가는군요. 이 타이밍이 지금 의도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손을 들어서 인사도 했고요. 지금 이 공을 어떻게 지금 일목적 공을 지금 처리하려고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목적 공을 먼저 보내고 타이밍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세계 랭킹 5위의 자격으로 이번 대회 출전하고 있는 이집트의 사메 시돔 선수고요. 에디맥스 선수는 이번 시즌에 호치민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랭킹 10위 자격으로 또 이번 대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맥스 선수가 세계 랭킹 10위는 조금 낯설고요. 항상 이제 꾸준한 성적을 바탕으로 세계 랭킹 10위 안에 있지만 지금 10위에 터크리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디맥스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올라갈수록 정말 더 강해지는 선수거든요. 특히나 결승전 단 1패의 사나이로 또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결승전의 사나이로 불릴 만큼 결승전에서 에디맥스 선수를 만나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정말 꾸준한 선수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월드컵을 꾸준히 우승할 정도로 정말 장시간 동안 1968년생인데요. 네. 정말 오랫동안 뭐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로서 정말 오랫동안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시작부터 4득점. 비껴치기까지 아주 초반에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란 공으로 이용해서 더블 쿠션이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요. 자, 노란 공 자리로 출발을 확인하고 내가 이제 투 쿠션 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공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공이고 그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공 회전을 절제할 겁니다. 절제를 하다 보면 이 공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네, 정확하게 3쿠션 형성을 합니다. 그런 더블 쿠션 공격은 보통 동호인들이 많이 시도를 못 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공격입니다. 내가 원하는 원에서 투로 연결되는 선 그리고 가는 연습을 정말 꾸준히 많이 하셔야 되는 당구의 기초적인 그런 기술입니다. 앞선 경기에서 대한민국 조명호 선수와 야스퍼스 선수의 경기, 딩 야스퍼스가 무려 초구에 14득점을 하면서 상대 김을 좀
빼놓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물론 네. 조명호 선수의 엄청난 추격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승리를 했었던 초구 14득점이었거든요. 네, 뭐 그렇지만 조명 선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벌어진 점수차를 본인 정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잡았었는데요. 그 야스퍼 선수는 이제 한 번 더 도망가면서 아쉽게도 석패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 당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당구는 당연히 생중계로 봐야 하는 스포츠가 되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뭐 밤늦게 재방송으로 보면서 공부하는 정도의 느낌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말 이 당구에서 즐기는 승부의 묘미를 많은 분들이 또 극찬하고 계십니다. 까다로운 스리뱅크 샷인데요. 자, 지금은 까다롭죠. 조금 길면서 6점으로 출발하는 에디 맥스입니다. 내가 원쿠션이 내 공과 가까이 있을 때는 이 스리뱅크 샷을 가급적이면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선을 잘 넣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의 힘 조절 차이로 정말 많은 이 각이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이었는데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6점이면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야스퍼 선수 같은 선수를 만나면 10점 이상을 초구해서 쳐버리니까요. 6점이면 충분히 시작은 사메시도 선수한테 불리하지 않습니다. 에디 맥스 선수의 이 초구 6득점 하면 또 세계선수권 대회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 두 선수가 2019년 브롬달 선수에게 나란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패배를 했던 선수들입니다. 네, 그 경기에서 브롬다 선수가 우승을 하였죠. 당시 에디 맥스는 16강전에서 전설의 승부치기에서 패배를 했었고 시돔 선수는 4강전에서 패배하면서 본인의 생애 첫 세계선수권 대회 입상을 만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사메 시돔 선수는 뭐 1987년생으로서 당구 탑 시드권 선수 중에는 젊은 편에 속하고 있죠. 세계 랭킹은 5위인데 대륙 점수가 반영된 점수의 영향이 크고요. 그러나 뭐 최근에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돔 선수의 최근의 기량 자체가 이제 탑10급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선수들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계속 실력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상위 랭킹이 항상 있긴 했지만 대륙 시드를 받아서 점수가 높다는 약간 평가절하의 모습이 있었지만 사미스 선수가 좋은 경기들을 계속해서 자주 보여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죠. 사메이 시돔 선수가 이번에 예선전에서 박소영 선수에게 졌거든요. 박소영 선수가 사메이 시돔 선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줬는데 이 1패 이후에 어느 정도 각성을 하고 32강에서 세미 사이기노 선수를 1.666로 이기면서 지금 이제 에디맥스 선수와 16강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덜 내려오면서 투쿠션에 걸렸습니다. 사메이 시돔 선수는 세계 10위권 이내에 있는 선수인데도 특이하게 월드컵이나 세계 선수권에서 아직 우승 경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커리어에 맞는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하면 월드 챔피언이란 타이틀을 한번 좀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챔피언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공 하나하나 득점하는 면모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선수의 내용이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시돔 선수가 갖춰야 할 것은 이기는 방법인 거죠. 이기는 방법이고 반드시 이제 월드 챔피언이라는 세계 선수권이나 월드컵에서 우승 타이틀을 한 번 이상 가져와야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언제나처럼 멋지게 장발을 뒤로 넘기면서 또 경기를 펼치고 있는 이집트의 사메 시돔. 네. 조금 거칠게 들어가면서 내공 회전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테이블의 승자는 맞은편에 있는 김행직과 디온넬린 선수의 승자와 8강전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8강전까지 모두 치러지게 되고요.
참, 네, 공격 좋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바깥 돌리기 교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일목적 공을 다시 이제 내가 자리고 있는 왼쪽 하단 코너로 내려보내고 나는 득점을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에디목스 선수는 어떤 특별한 약점이 없는 당구의 교과서적인 당구를 항상 구사를 하죠. 네. 힘의 강중량, 뭐 어떤 너무 느린 힘, 너무 빠른 힘 치우치지 않고 본인만의 어떤 특별히 색깔이 있지는 않지만 모든 공 하나하나가 거의 뭐 교과서적인 이런 당구를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속도를 적절하게 끌어올리면서 연속 득점이 이어졌고요. 모든 게 다 표준적이에요. 인터벌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정말 차분하고 냉철하고, 그렇지만 이제 승부의 순간이 오면 그 승부를 잡을 줄 아는 탁월한 승부사적인 선수죠. 8대 3으로 초반 리드를 잡아가고 있는 에디맥스 선수입니다. 에디맥스 선수는 원래 경기를 치를 때 항상 이제 또 콜라를 옆에 두고 네. 경기를 하는 선수인데 지금 테이블을 보니까 아직은 뭐 그게 보이질 않네요. 네, 오늘은 또 주최측이 제공하는 물을 마시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좋은 공격인데요. 리버스를 이용한 바깥 돌리기인데요. 회전력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라인 자체가 사실은 그렇지만 내공이 밀리는 라인이면 이 리버스 바깥 돌리기가 편한데 내공이 튕겨나가는 라인이라서 쉽지 않았던 라인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곳. 자, 더블 쿠션 내공을 강하게 분리를 시키고 약간의 회전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회전력이 부족했네요. 에디맥스 선수 특유의 이 하단 당점을 줄 때의 스트로크 있잖아요. 네, 넣었다가 잡아당기는 듯한 특유의 스트로크 있죠. 역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8대 3에서) 3의 시돔 선수입니다. 자, 더블 쿠션 공격을 가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끌어당겼다가 들어가는데요. 넘치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까지 끌어당길 의도가 있었던 공인가요? 지금 이제 워낙 많이 밀리는 각이라서 그걸 이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끌린 공이죠. 라운드가 너무 크게 형성돼서 좁은 각에서 라운드가 크게 형성되면 언제나 불리하죠. 안으로 길게 공략. 일단 두꺼웠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살짝 두꺼웠는데요. 맞자마자 맥스 선수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50점 경기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50점 경기에서 자칫 이 경기가 지나치게 루즈해지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50점 경기가 도입되고 이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런 경기는 거의 드물어요. 네, 점수 자체가 이 선수들이 평균 에버리지가 한 1점 최소 1점 중후반대에서 2.0, 3.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경기 시간이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안에 끝납니다. 그 정도면 이제 재밌는 영화 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시간 자체에 대한 이런 선수들의 경기력으로 사실은 커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력을 살리기 위한 경기 방식이 또 이제 50점까지의 레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선택을 빨간 공으로 바꿨던 에디맥스예요. 지금 빗기치기 라인이 매우 괜찮죠. 네, 살짝 밀리면서 들어갑니다. 늘 허일영 위원이 이제 중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바깥 돌리기도 다양한 공의 형태로 해야 한다. 이런 비껴치기도 세 가지 형태 모두 연습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느린 힘, 빠른 힘, 평균적인 힘 항상 세 가지로 연습을 해서 어떤 힘으로 사용하면서 득점을 할 때 다음 공에 유리한가를 항상 따지면서 연습을 해야 되죠.
자,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살리면 충분히 짧게도 빠질 수 있는 공입니다. 내공을 부드럽게 만들면 회전으로 감기는 모양이거든요. 얇은 두께를 사용하면서 회전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짧아집니다. 보통 이제 그렇군요. 회전을 많이 쓰면 공이 길어진다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회전적인 내공을 짧아지기도 하고 회전적인 내공을 길어지기도 하고 그 라인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회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스트로크가 일단 출발이겠죠. 아, 그렇죠. 예, 네, 기본기 스트로크를 회전을 내가 주는 회전만큼의 회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회전을 유지할 수 있는 스트로크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자, 되도록이죠. 회전을 살짝 절제했는데요. 포크슛까지 의도한 공격입니다. 여기서 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석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포크슛으로 반드시 처음부터 바라볼 필요는 없거든요. 3쿠션으로 맞추는데 내공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회전을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1, 2, 3, 4에서는 회전이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3에서 맞지 않으면 포쿠션으로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는 라인입니다. 아, 대전 리버스 엔드까지 노리면서 키스까지 피해야 되는 약간은 복잡한 모양입니다. 네, 이 키스가 지금 키스 하나만 집중하면 뺄 수가 있는데요. 득점되는 선 안에서 키스를 빼는 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키스를 빼다 보면 이제 득점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고요. 그런 대전에서 왜 키스를 내느냐 이렇게 하는데 키스를 안 낼 정도로 넉넉하게 치게 되면 득점 라인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운 공이죠. 앤디맥스는 초반부터 순조롭게 일단은 득점을 해 가고 있고요. 사메 시돔 선수. 자, 지금 약간 두꺼운 두께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득점됩니다. 지금 이런 타클릿 선수와 이렇게 경기를 비교해 보면 약간 아쉬운 것들이 저런 모습이죠. 일목적공을 조금 더 속도를 사용해서 조금 더 내려놨으면 다음 공이 조금 더 편했거든요. 대전이 자연스럽게 쓰는 모습인데 정말 네, 정말 0.1mm 어쩌면 정말 적은 힘의 차이가 이 클래스의 차이를 만들어요. 이 선수들의 등급에서는요. 키스가 네. 살짝 났는데 오히려 도망갔고요. 득점 실패합니다. 이게 확실히 선수들마다 최근에는 뭐 경기적인 캐릭터들이 충돌을 할 때 선수들이 만들어낸 좀 이야기거리들이 있거든요. 네. 예, 두 선수는 아직 뭐 이렇다 할 이야기거리가 많지는 않은 그 관계예요. 또 다시 더블 쿠션 회전을 많이 살렸죠. 네.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선수들끼리 얽히고 설키는 관계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당구라는 스포츠입니다. 흰 공을 키스를 처리하면서 내공에 득점의 라인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드레스 자세를 준비하고 엎드려서 가장 집중하는 과정은 뭐냐면 내공의 당점과 결국은 속도입니다. 이 당구는 이제 공이 딱 쓰는 순간 두께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더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두께가 정해져 있고요. 합리적인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속도가 정해져 있고 그럼 나는 어떤 당점에 속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드레스에서 끊임없이 집중을 하는 거죠. 보통 초보 단계에서는 엎드리는 순간 두께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두께는 이제 어드레스 오른발을 내딛는 순간 정해집니다. 그 두께 내에서 나는 어떤 당점을 미세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거죠. 옆돌리기를 준비하는 레디맥스입니다.
예비스트로 하면서 타구감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타구감으로 치자, 이 타구감으로 치자 계속 느끼는 거죠. 돌아 나오면서 득점이 됐고요. 어쨌거나 초반에 이런 볼 컨트롤 능력이라든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맥스 선수입니다. 네. 에디메스 선수가 세계선수권 2위 우승했는데 마지막 우승했던 게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승할 때가 지금 되었습니다. 부드럽게 돌리면서 마지막 늘어집니다. 득점. 와, 일목적구 처리 잘했는데요. 참, 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저 단계인 것 같아요. 원하는 곳으로 보내긴 하는데 이제 쿠션에 붙이지 않을 만큼의 또 힘을 쓰는 것들이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자꾸 이 상상력의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완전히 잘못된 출발이 됐고요. 지금 이제 세계 탑 클래스 사대천이라고 불리는 이 야스퍼스 선수 이런 선수들은 저 일목적공을 처리하는데 방향과 더불어서 쿠션에 붙지 않을 만큼의 힘 설계를 반드시 또 합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강에서 이번 라운드에 펼쳐지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서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조편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의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용 GM 선수와 이제 레가스피 선수 이 선수들이 아직 뭐 기량의 문제라기보다는 2레벨까지 올라온 경험이 많지는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서로 좀 할만한 상대라고 서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전의를 불태울 수 있죠. 네. 자, 지금은 돌렸습니다. 외전 돌아서 득점됩니다. 지금 같은 공들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완전히 코너에 돌리거나 아니면 가끔 더블 쿠션을 의도했는데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보통 뭐 양빵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 클럽에서는 두 가지 길을 보고 치는데 이 선수는 뭐 두 가지 길을 보고 치지는 않고요. 정확한 하나의 라인을 보고 칩니다. 지금도 감겨줄 수가 있나요? 끝까지 내려갑니다. 바라봅니다. 네, 속도가 느리면서 회전이 빠지면 이렇게 오히려 처지는 현상이 생기죠. 회전이 없다고 반드시 짧아지는 라인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긴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회전이 없으면 길어지고요. 이 회전이 없으면 길어지는 라인인지 회전이 없으면 짧아지는 라인인지 그걸 좀 판별할 줄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입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노란 공을 대회전을 돌리고 싶은데 까다롭죠. 대회전이 돌아서 득점하는 라인에 빨간 공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려운 라인입니다. 자, 밀어서 역회전이 충분히 걸렸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키스까지 나면서 네. 공타를 기록합니다. 밀리는 라인이 커서 역회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역회전을 걸었는데 너무 충분한 거죠. 13대7. 16강전부터는 뭐 초반부터 완전히 불을 뿜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본인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또 초반에는 이제 본인의 공격력을 믿고 득점 위주의 경기를 하고 중반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고려들을 하면서 경기가 이루어지죠. 자, 대전 공격 라인이 워낙 좋습니다. 이런 공격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공격에서 득점을 무난하게 성공을 시켰고 흰 공의 위치까지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어느 정도는 된 편인데 내공이 너무 살살 맞으면서 이목적공과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바퀴를 돌린 상황에서 내공을 한두 바퀴를 더 굴리는 힘. 정말
물론 뭐 만들 수는 있겠죠. 와, 지금 정말 잘 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공들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 꾸준하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내공의 속도를 이제 속도의 품질을 높이는 게 쉽지 않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내공의 품질을 높여야 돼요. 대회전 좋습니다. 좋습니다. 3연속 득점. 지금 흰 공을 이용해서 넣어치기 공격이 있었는데 넣어치기는 이제 최후의 선수들에게 항상 뱅크샷은 최후의 선택지고요. 가급적이면 일목적공을 통제할 수 있는 볼포스트 공을 시도합니다. 자, 안정적이고 좋아요. 바깥 돌리기 넘어가지 않게 제어를 해야 되죠. 네, 회전을 통해서 늘어뜨렸고요. 4연속 득점. 이 당구를 설계하는 방식이 이 공이 일단 무리가 있는 공인지 없는 공인지 자연스러운 공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 공은 살짝 자연스럽게 치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넘어가지 않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요. 이 공은 내가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기에는 약간 짧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짧지 않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수가 어떠한 공도 없어요. 사실은. 옆 돌리기든 바깥 돌리기든 이 평범하냐 길게 만들어야 되냐 짧게 만들어야 되냐 이 세 가지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자, 노란 공이 길게 떨어지고요. 흰 공보다 먼저 진입하면서 속도를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되돌아오기를 한번 노릴 법합니다. 자, 민감한 키스를 잘 제거했죠. 지금은 정말 잘 제거한 거예요. 조금만 더 깊게 맞췄으면 넉넉하게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원뱅크로 다시 올라오는 라인이거든요. 지금도 원뱅크로 추가 득점하면서 13대 13 동점. 자, 왼손이지만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말 잘 득점을 해냈습니다. 에디맥스가 6점으로 시작을 했고 사멜스 이돔이 6점으로 동점을 이번 이닝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탄력을 줘야 됩니다. 자, 넘어왔다가 다시 내려보내는데요. 한 번 더 떨어지는 공 득점됩니다. 이건 정말 잘 쳤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공이 저렇게까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전진을 하려고 하면 속도와 내공의 회전의 조절이 정말 잘 되거든요. 내공이 저렇게 뒤로 가면 잘못하게 되면 내가 오른쪽으로 준 회전이 투 쿠션에서 남아있으면 예. 리버스가 걸려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시 전진시키는 스트로크가 너무 좋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 오는 횡단을 칠 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나친 속도는 투 쿠션에서 역회전을 살려놓기 때문에 리버스로 변해버리죠. 자, 지금 비껴치기. 와, 컨디션 속도 좋아요. 조절 완벽합니다. 네, 정말 좋아요. 얼핏 수비적으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득점에 대한 이 확률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사멜스 이돔 선수입니다. 여기서 득점. 바깥 돌리기까지 9연속 득점. 사메시돈 선수 참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집트란 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쓰리쿠션의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인데요. 쓰리쿠션이라는 종목을 자기의 직업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돔 선수가 뭐 치과 의사라는 본업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당구 선수로서 세계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올라 있고요. 그렇죠. 이런 선수가 더 많은 기록을 통해서 좋은 활동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 대륙의 이 쓰리쿠션의 전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런 9점으로 석점의 리드를 잡고 있는 사멜스 이돔. 에디맥스의 10번째 이닝 출발합니다. 자, 대전으로 들어가죠. 길게 돌아서 자, 좁게 벗어납니다.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참 밀리는 라인에서 내공이 공이 딱 파악하는 순간 아 이거는 이제 내가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걸 간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넘어갈 위험을 잡다 보니까 오히려 짧은 경우들이 끊임없이 생기죠. 얇은 두께로 들어갑니다. 자, 일목적공 처리. 지금 같은 공에서 사실은 제가 초반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선수들은 두툼하게 공략을 하거든요. 네. 득점이 안정적인 두께를 고려하는 게 가장 좋고요. 방금 라인은 사실 이제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들어갔으면 다음 공이 좀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결과론적이지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컨트롤이 된 상황입니다. 바깥 돌리기 계속해서 지금 득점하는데 무리가 없는 시돔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진입을 하고 있는 시돔 선수의 경기력이에요. 자, 지금 공 횡단 네. 내립니다. 득점. 좋아요. 지금 이제 강하게 친 이유는 내공이 이제 3, 4 내공이 이동 거리도 있지만 일목적 공을 얇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공이 힘을 키워서 분리각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에디맥스 선수가 초반 6득점 이후에 다소 주춤한 사이에 시돔 선수는 계속해서 점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퍼뜨리면서 지금 좀 강했나요? 네. 지금도 그렇죠. 일목적 공에 키스를 제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한 두께보다 얇게 공략을 했거든요. 그럼 그 순간 이 공은 길면 길었지 짧을 위험은 크게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과감하게 충격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된 상황이죠. 이 최상급의 선수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공이 핵심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상황을 항상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넘기지만 말자, 넘기지만 말자 이랬다가 짧게 형성이 되고 짧게 치지만 말자 했다 길게 형성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상황을 항상 조심해야 되죠. 지금 까다로운 플러스 2에서 정확하게 성공을 시키는 에디맥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엎드려서 비껴치기 형태의 바깥 돌리기. 정말 단순한 라인이지만 정말 예민한 라인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제일 과학적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회전을 내가 줄 것이냐. 네. 이 직사각형의 당구대에서 어떤 두께와 회전의 양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당구를 치게 되고 그게 이제 시스템적인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잘 이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이 속도란 부분입니다. 예, 속도란 부분을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당점 수치화할 수 있고 두께 몇 분의 몇 아니면 이미지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을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보내라 이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과학과 스포츠적인 요소가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당구의 이제 선수들의 훈련도 아마 조금 더 과학화가 되고 이제 장비가 고도화가 된다면 조금 더 그 진화할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진화할 여지가 많죠. 이 선수들의 뭐 여러 가지 각도, RPM 같은 요소도 야구처럼 네. 이제 도입이 가능할 거고요. 내 큐볼의 속도 그리고 이 공을 쳤을 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공이 이제 화면에 옆면에 이 어떤 속도로 장비가 나올 거예요. 예. 속도 측정이 요즘은 이제 장비가 많이 발달해서 탁구공도 이제 탁구 시합 프로 탁구 시합을 탁구가 프로화가 되었죠. 그걸 통해서 보면 이 공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그 작은 공이 짧은 거리에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재밌는 요소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가장 이제 당구 팬들이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이 선수가 지금 어느 당점에서 어느 두께를 맞췄는가. 그렇죠. 거기에 이제 속도까지 나온다면 뭐 그야말로
교과서를 계속해서 이제 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큐를 살짝 들고 준비하는 맥스 선수입니다. 앞으로 밀어내면서 짧게 각을 만들었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최대한 붙여봤습니다만 더 짧게는 만들질 못했습니다. 19대 17 2점 차. 아예 키스를 빼기 제거하기 위해 용이한 왼쪽으로 아예 한계치로 공략을 하네요. 앞서 한번 이제 좀 딱딱한 모습이 있었는데 바로 득점으로 만회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와, 이 경기를 보니 와, 이게 저렇게 길게 나와? 이런 공이 저렇게 짧게 나와?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는데 한계치에 있는 공략이 사실은 쉬운 겁니다. 예, 이거 뭐 최대한 길게 뽑아도 된다. 최대한 짧게 만들자. 그렇지만 이제 한 중간에 적당한 공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공이죠. 표현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쳐야 된다. 가장 어려운 공이에요. 그럼요. 적당히 하는 게. 지금 반대편에 있는 공들인데요. 파고들어서 다시 넘어오면서 득점 갑니다. 장민수 선수 이 공격력이 오늘 너무 좋은데요. 이 장거리에 있는 공의 두께도 정확하게 맞추고요. 자세가 낮은 선수들의 특징이 두께 공략이 좋거든요. 네. 자세가 이제 낮을 때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속도의 조절이 힘들어요. 공간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세가 낮은 선수들은 이제 포지셔닝이나 힘 조절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요. 그렇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자세가 높은 선수들은 이 두께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공을 전체적으로 공간 감각이 좋아지기 때문에 힘의 조절이 용이하고요. 시돔 같은 선수들은 엎드리기 전에 지금 다 완전히 파악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좋다는 게 당구계의 정설인데요. 그만큼 훈련이 대신 더 많이 돼야 됩니다. 스트로크도 제한도 더 많거든요. 자, 지금도 진입하는 각도 좋아요. 와. 또 한 번 득점됩니다. 네. 상당히 섬세한 당구를 잘 구사를 하고 있는 오늘 경기 사메 시돔 선수입니다. 네, 좋은 당구 선수들은 이 관찰력이 좋아야 돼요. 이 끊임없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를 하고 요즘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는데 정말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자기보다 상위 클래스의 선수들이 이 공을 같은 공이라도 어떠한 힘, 어떠한 속도, 어떠한 당점으로 공략을 하는지 잘 보고 일단은 모방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같은 힘의 안배가 이제 시돔 선수가 아직 조금 더 발전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군요. 네. 빨간 공이 조금 더 가면서 붙어버렸습니다. 자, 피켓치기는 힘들고요. 걸어치기로 내공이 대로 밀고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 계속 미끌려서 내려갑니다. 좋아요. 에디모스 선수, 긴장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공을 충분히 밀어주면서 최대한 길게 공을 뽑아냈습니다. 24대 17 전반전 한 점 남겨두고 있는 사메 시돔. 자, 이 공까지 안으로 돌리기 짧게를 맞출 수 있다 이러면 컨디션이 최상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어려운 라인이거든요. 완벽해요. 네. 안으로 돌리기 허공에는 짧게가 가장 어려운 공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1, 2, 2에 3 이후에 속도에 따라서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지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초이스를 할지 볼게요. 헤비 스트로크가 아주 조심스러운 걸 보면 얇은 두께로 먼저 지나가겠다는 의도가 있죠.
그렇죠. 네. 그 와중에 길게 좋습니다. 구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날카롭고 정확한 자세, 저 정도 거리에서 코앞에 있는 공을 두께의 조절은 완전히 자유로워지죠. 그 안에서 속도의 조절까지 완벽한 당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참 당구 치는 리듬이 좋아요, 사미시돔 선수는. 그렇네요. 네, 급한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제 지루하지도 않고요. 적절한 시간 안배를 통해서 좋은 당구를 보여줍니다. 옆돌리기까지 좋아요. 8점.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구 치는 스타일도 그렇고 성적만 조금 나온다면 스타성이 정말 높은 선수예요. 지금 이제 우승 트로피가 간절합니다. 왜냐면 세계 랭킹 5위인데 우승 트로피가 한 번도 없다는 게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이게. 이 시돔 선수가 아마 평생 이 선수가 선생을 하는 동안 10위 네. 밖으로 나가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대륙 포인트, 국가 포인트 이게 포인트가 130점 정도가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폄하하는 이런 사미시도 네. 대륙 포인트가 있으니까 랭킹이 높은 거지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력이 정말 매년 늘고 있고요. 네, 쳐보면 알죠. 네 예. 당구 치는 스타일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속설들을 이 세간의 평가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트로피가 필요합니다. 트로피. 자, 25점을 넘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추가 득점을 이어가면서 오늘 경기 두 번째 구득점이 되고 있고요. 에디맥 선수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그렇죠. 정말 순조로운 그래서, 득점입니다. 에디먹스 정말 팬도 많고 정말 세계적인 데스타인 당구 선수인데 에디먹스 선수를 지금도 코너 도는 아까워요. 공인데요. 네네. 지금은 돌아 나가면서 그렇게 이닝이 끝이 납니다. 자, 6이닝부터 11이닝까지 6이닝 연속으로 득점을 뽑아내면서 6이닝 동안 25득점.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준 사메 시돔 선수. 에버리지가 2.545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네, 에디먹스 선수가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네. 자, 후반전 에디맥스부터 출발을 하는 두 선수의 16강전 대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동해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세계선수권 대회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And he's won the World Cup in Sharm el-Sheikh. Semi Saganay wins his seventh.
다시 동해체육관입니다. 동트는 동해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74회 3쿠션 세계 선수권 대회 16강전. 사메시돔 선수가 전반전 9점짜리 이닝을 2번을 만들면서 에디맥스 선수에게 28대 17, 11점 앞선 상황에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앞서 화영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듯이 맥스 선수가 못한 건 별로 없어요. 네. 이 사메시돔 선수가 정말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우아한 당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실수 없는 당구를 보여주면서 기회를 주지 않고 있죠. 자, 이제 후반전 흰공의 에디맥스 선수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끌어서 키스는 충분히 뺄 수 있는 라인인데 득점의 라인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요. 빨간 공이 묘하게 떠 있는 공인데요. 미끄러지고 그렇죠. 돌아 나갑니다. 지금 워낙 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의 라인을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라인입니다. 지금 사실 회전력이 많이 부과되고 맞지 않았을 때 리버스 엔드까지 노린 각도였는데 힘이 빠지면서 리버스 엔드에 필요한 회전력이 사라진 상황이죠. 에디머스 선수 이 정도 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5분의 휴식 시간이 과연 사메시돔 선수의 좋았던 흐름을 더해줄지 아니면 뺄지 첫 번째 이닝입니다. 네, 실수가 나오지 않아요. 네, 맞출만한 공에서 실수가 나와야지 에디머스 선수의 기회가 가고 경기 흐름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참 기세 싸움이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기량들이야 워낙 이제 최정상급이고 거기에서 기세 싸움에서 누가 앞서가느냐에 따라서 에버리지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현대 당구는 이 선수들의 기량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초반에 집중하는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멘탈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네. 자, 전반에 잘 치던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서 한 번, 두 번 실수가 나오면 이제 꼬이는 경우들이 이제 덜어 있는데요. 지금 공 살짝 짧게 벗어났던 시돔입니다. 자, 일목적공의 키스를 장단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고 내공은 이제 조금 천천히 진행돼야 되는 바깥 돌리기죠. 먼저 돌아 나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아직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 50점까지의 레이스 딱 절반 왔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일단 뱅크샷을 한번 보겠죠. 장단으로 이어지는 투뱅크샷이 있지 않나 라인을 한번 보고 그 라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브로포스트를 어쩔 수 없이 공격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또 이제 회전을 제어를 해서 길게 떨어지는 옆돌리기 방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 공략이 됐어요. 득점. 원투 쿠션 이후에 입사각 회전이 없으니까 입사각 그대로 반사각이 동일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넣어치기 다이렉트로 맞거나 포쿠션으로 가거나 네. 확실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공을 다이렉트로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이 공을 이렇게 공략했을 때의 도착 지점. 지금 이제 어려웠던 거는 이제 두껍게 맞추면서도 이렇게 다이렉트 맞추려면 낮은 당점에 빠른 속도가 필요했던 공이에요. 두께만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라인입니다. 비껴치기로 들어가나요? 완전히 길게 들어가죠. 포쿠션을 바라봤는데요. 지금은 많이 조금 꺾였어요. 깊었습니다. 네. 3득점 하면서 20점 올라서고 있는 에디맥스. 사메시돔 선수의 후반 두 번째 이닝입니다.
뭔가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은 공인데 참 애매한 느낌이에요. 시돔 선수의 선택은 직접 공략하는 옆돌리기 네. 되지 낮은 않습니다. 자세, 날카로운 스트로크를 통해서 두께에 자신이 있으니까 저런 초이스가 가능한 거죠. 방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제 흰 공을 이용해서 이제 왼쪽, 오른쪽을 치면서 복합 횡단을 한번 노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후반 초반의 흐름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공인데요. 허공에 떠있는 노란 공을 향해 떨어지다가 좁아집니다. 옆돌리기 짧게 허공이 떠 있는 이 공, 거의 뭐 제가 당구의 시작과 끝입니다. 저 공은. 네. 단순해 보이는 옆돌리기지만 일목적 공이 일단 두께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떨 때는 두껍게 쳐야 되고 어떨 때는 얇게 쳐야 되고 틀에 박혀 있지 않아요. 네. 네, 상황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에서 득점을 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얇은 두께에서 득점을 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평범한 속도, 빠른 속도, 느린 속도 이 세 가지로 항상 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공입니다. 오, 이건 실수예요. 네. 좀 밀려났고요. 이 뭐 사미시 선수가 이번 경기 첫 번째 가장 큰 실수 같아 보입니다. 충분히 득점이 예상되는 공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기회가 가거든요. 반드시. 바로 또 옆돌리기가 공이 열렸죠. 회전을 충분히 살려서 들어가죠. 이런 공에서 회전을 살리면 공이 짧아진다. 네. 약간 탄력을 주고 감각 있게 속도감 있게 치면 공이 회전을 이용해서 짧게 들어옵니다. 자, 이번 이닝 에디맥스 선수의 반격이 예상이 되는 네. 상황입니다. 일단 첫 세 이닝에서 상대의 흐름을 좀 잡아놓고 있는 에디맥스고요. 자, 일목적 공이 지나가는 패턴을 유심히 봐야 되는 공입니다. 여기서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방금 키스를 빼기 위해서 에디먼 선수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거칠게 들어갔다 일목적 공이 올라오는 키스가 반드시 있는 항상 키스가 나는 패턴의 공이거든요. 빨간 공으로 완전히 길게 끌어서 길게 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튕겨주면서 득점까지 뽑아냅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다이렉트로 노리기에는 너무 많은 분리각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요. 오히려 낮은 당점과 속도로 인해서 길게 만들었죠. 홈쿠션의 반발을 이용한 겁니다. 키스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먼저 두꺼운 두께에서 보내면서 성공합니다. 맥스다운 스트로크로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껍게 쳐야 되고 그러면 그 짧아질 확률이 있거든요. 내공 이제 약간 속도를 높여가지고 원쿠션 이후에 키스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휘어짐을 만들어서 득점의 라인을 만들어낸 거죠. 리목 선수 참 세계적인 선수임이 틀림없습니다. 딱 한 번 실수를 하니까 그걸 바로 이제 따라잡기 시작하죠. 네, 5연속 득점. 이런 걸 보면 정말 최고의 세이프티는 칠만한 공에서 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분명히 사메디 선수가 바깥 돌리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인데 투쿠션으로 맞추는 큰 실수를 하면서 공이 열리고 그 기회를 바로 잡아서 에디먼 선수가 따라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양상은 결국은 또 이제 실수의 영역, 쳐야 하는 공을 다 쳐야 하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고요.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이 도드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높은 당점을 이용해서 짧게 뽑아냈어요. 성공합니다. 지금 이제 단순히 힘으로 내공을 이제 돌린 건 아니고요. 높은 당점을 이용해서 밀리는 효과를 이용해서 내공이 이제 짧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거죠. 큐를 들어주면서 내공이 이제 바운딩의 효과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내공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밀리지 않으면 높은 당점에서는 사실은 높은 당점을 주면 내공이 돌면서 짧아지는 게 이제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높은 당점을 이용해서 1에서 2, 2에서 3로 가는 진로가 길어지게 만든 겁니다. 브릿지가 쉽지 않은데요. 밀림을 네. 잡아내지 못했어요. 네. 득점의 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키스가 난 거죠. 지금 득점의 라인이었으면 키스가 빠졌을 텐데 코너를 바짝 돌아야 되는 공이었습니다. 밀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석점 차가 됐습니다. 29대 26. 더블 쿠션. 밀림이 아, 워낙 강력한 예. 라인이었는데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후반 4이닝 동안 1득점입니다. 3연속 공타고요. 전반에 기세 좋은 사람들은 확실히 브레이크하기 싫을 것 같아요. 네. 자, 포쿠션으로 빈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득점. 지금 이 멋진 득점에 대한 박수는 김행직 선수의 득점에 대한 박수였고요. 이 경기의 승자가 김행직 디온넬린의 승자와 8강전 맞대결을 펼칩니다. 자, 돌아온 선수 시간. 도착 지점은 47.5. 내공의 출발은 52. 홈쿠션을 찾아내서 좋은 라인이죠. 놓치면 절대 안 되는데 와, 행운의 득점입니다. 네. 범위 안에 있었던 행운이 있었군요. 저런 라인들은 이제 계산이 틀리고 안 맞고에 따라서 이제 회전력이 이제 속도가 빠르면 조금 길어지는 거고요. 그 안에서 내가 속도가 느리면 살짝, 사실은 방금은 속도가 느리면 느려서 더 길어지는 라인입니다. 자, 이제 한 점 차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에디맥스입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공략이 되는군요. 정말 방금 같은 횡단은 보기 힘든 횡단이죠.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3나 4에서 득점 확률을 높이지 않고 지금 이제 더블 쿠션이라고 봐도 되는 공이에요. 내가 원하는 1, 2에 갖다 놓고 딱 정확하게 자신감이 내공이 컨트롤되는 자신감이 완벽한 겁니다. 29대 29 동점을 만들고 있는 에디맥스. 자, 원뱅크 걸어치기 무난한 공인데요. 맥스가 이제 후반전에 기세를 올리면서 지금 방금 이 에디먼 선수가 별 고민 없이 쳤죠. 왜냐면 이게 제가 또 설명도 뭐라고 해서 무난한 공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공을 무난한 공이라고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갖다만 놓으면 되는 공인데 이 공을 이제 이게 뭐 길어질 것인지 짧아질 것인지 어렵게 생각하게 되면 공을 보는 눈을 길러야죠. 계속 일단은. 자, 앞서 슬돔 선수가 놓쳤던 형태와 굉장히 비슷한 바깥 돌리기인데요. 부딪혀만 놓으면 자연스럽게 네. 되는 공이죠. 이 실수에서 시돔이 이제 역전을 허용하게 됐고
거의 비슷한 공. 에디맥스는 득점을 이어갑니다. 31대 29, 이제 2점 뒤지게 되는 사메시도. 계속해서 에디맥스의 공격. 당구는 보면 그래서 편하게 칠 줄 알아야 됩니다. 편하게 칠 줄 알기 위해서는 이 공에 대한 분석 능력이 가장 우선시돼야 돼요. 공을 이제 분석하지 않고 어떤 쿠션만 자꾸만 보고 내가 원하는 두께만 보게 되면 어렵게 치게 되거든요. 편한 두께에서 내가 갖다만 놓으면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라인을 찾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느껴치기로 6연속 득점. 쉽게 편하게 치죠. 에디맥스가 2점으로 진입을 합니다. 2점대를 못 치면 이제는 뭐 월드컵이라든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소위 말해 명함을 내미는 게 좀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자, 옆돌리기 좋습니다. 이 선수들이 계산을 안 하고 치겠습니까?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치죠. 그렇지만 이제 일족구로 가가지고 내가 출발이 온쿠션을 몇 가지 보내자 이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두께, 그 다음에 이제 회전력을 읽어내서 공을 분석하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의 생각을 좀 듣는. 네. 예. 이 공을 보자마자 선수들이 하는 생각의 이 흐름. 자, 8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 에디맥스. 이런 거지 뭐 당구가 요즘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당구가 인기가 있으면서 당구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방금 이제 한장희 캐스터께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이 선수들이 본인이 이 공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시청자분들한테 들려주면서 이렇게 만드는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란 공의 왼쪽을 준비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콘텐츠를 해본 적이 있는데 말을 하면서 이 공을 이제 득점을 하는 한 적이 있는데 말을 하면서 치니까 득점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9연속) 득점이 이어지고 있는 에디맥스. 맞은편의 김행직도 9연속 득점. 네, 계속 두 선수가 박수를 교차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9점 이후에 또 한 템포를 쉬어가면서 사실은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공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인데 중요한 순간에 승부의 이 기점이란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첫 타임아웃을 사용을 해보는 에디맥스 선수입니다. 다양한 공의 진로가 있습니다. 현재. 이 공격은 그렇지만 이제 빗개치기 길게 들어가나요? 네. 자, 계속 고민을 이어가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칠 수 있는 공들은 이곳저곳 많아 보이거든요. 네, 너무 많이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 얇게 공략하는 옆돌리기 5 쿠션으로. 자, 고민에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노련한 거죠. 9점을 치고 역전을 하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해서 템포를 그대로 살려가다가 놓치고 공격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 이닝에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그런 각오로 한 큐 한 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10개째 하이런으로 이제 하이런도 앞서가게 되는 에디맥스 선수. 와, 자, 지금 컨트롤이 되나요? 지금은 아, 네, 지금은 닿지 않았습니다. 이 10득점으로 공을 넘겨줍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입니다. 이게 득점의 확률도 높이면서 맞지 않았을 때 항상 이게 맞아도 끔찍하고 안 맞아도 끔찍한
그런 공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타 이후에 예. 꼭 디펜스 이런 세이프티의 공을 넘겨주는 최강자들의 좀 모습들이 눈에 그렇죠. 띄거든요. 예, 이런 이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많은 이제 일반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세이프티를 연습하는데 일단 이제 공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세이프티는 이 세계적인 선수들은 쉬운 공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공에서 어떤 세이프티가 빛을 발하는 거지. 쉬운 공에서 득점을 놓치면 어떠한 세이프티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공에 결국은 수비가 성공이 됐고 시돔 완전하게 선수가 이렇게 성공이 되면 됐죠. 김이 좀 빠집니다. 10점을 얻어맞고 기다리고 있다가 받은 공이 이제 너무 어려우면 이게 몸이 완전히 치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정말 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 4.5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5점 내가 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공이 왔다 살아있어요. 감이 해결해낼 자신감도 있고 이 에디머스 선수의 경기 템포나 스타일이 정말 보고 배워야 됩니다. 자, 짧게 떨어지는 공이 득점이 되질 않으면서 또다시 반대편에 몰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상대의 뭐랄까요, 좀 맥을 끊는다라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맥을 딱 끊어버리는 네. 그런 경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자, 제레미 또 뷰리 선수. 제레미 뷰리 선수가 뭔가 또 또 이슈가 있군요. 이슈를 만들어주는 네. 재미있는 상황이 어쨌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좁게 돌아 나왔던 시돔 선수고요. 앞서 뷰리 선수의 모습은 본인의 공격에서 3쿠션을 완성을 했다라고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제레미 뷰리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터벌이 길이라서 제레미 뷰리 선수가 뭐 안티가 많다지만 항상 이슈를 만들어줘서 저는 재밌어요. 제레미 뷰리 선수 경기를 중계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돌아 나가는군요. 세계 선수권대회 정말 치열합니다. 네, 이 모든 경기를 다 하지 못해서 뭐 아쉽습니다. 네. 한꺼번에 내 테이블이 돌아가는데 방송국의 여건상 모든 경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경기를 틀어놔도 정말 명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74회 세계 3쿠션 당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플러스 2로 짧게 공략 정확합니다. 자, 모처럼만의 득점이 나오고 있는 사메 시돔 선수입니다. 차분하게 또 사미시동 선수의 품질이 상대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 번만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대전으로 들어가나요? 자, 그러나 여기서의 키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참 오늘 유달리 대전의 키스들이 많이 나네요. 지금 이제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제거하기는 어려웠고 조금 얇은 두께에서 키스를 제거했어야 되는데 이런 대전에 대한 키스가 가장 난해하고 복잡하죠. 일목적공이 이제 빠르게 다니고 1, 2, 3 이후에 키스를 고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두꺼운 두께에서 내 공을 깊숙하게 3쿠션으로 노려야 되는 공입니다. 네. 100점 성공. 약간 자세가 어렵다 보니까 일목적공에 힘 조절이 되지 못했네요. 항상 이런 더블 쿠션 공격은 다음 공이 무조건 쓰는 공이거든요. 이게 에디맥 선수의 좀 단점 중에 하나죠. 네. 자세가 불편한 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저런 더블 쿠션 공격했을 때 좀 자세가 추슬러지지 않는 모습 여러 차례 보이고. 자, 큐를 세웠고요. 부족하나요? 회전. 살짝 자, 오히려 부족한가요? 풀리면서 늘어질 네. 수가 없군요. 네. 맞은편에서는 일단은 소요가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레미 뷰리 선수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고요. 자, 이번 경기 이제는 30점대로 두 선수가 모두 진입을 한 상황.
자, 최고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자, 여기서 회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세를 좀 올릴 수가 있는 쌈의 씨돔. 아, 사메시노 선수 그렇지만 정말 안정적인 경기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빨간 공 옆돌리기도 있고요. 흰 공 비껴치기 짧게도 있고요. 장축에 횡단도 있고 옵션이 많습니다. 자, 가장 정교한 비껴치기 짧게 들어가죠. 한 점과 같은 공입니다. 그렇죠. 1점 돌파 실패. 이 선택 말고는 없었나요? 단순해 보이는 공격이지만 이목적 공이 저렇게 한 곳에 붙어버리면 거의 한 점과 같은 공이거든요. 지금의 비치는 어려운 라인이죠. 약간 아쉽네요. 지금 자, 6점 앞서 있고 10석점 남겨두고 있는 에디맥스입니다. 공이 너무 좋아요. 리액션 약간 수상한데요. 예, 오. 돌아 나갑니다. 자, 10득점으로 역전을 만들어낸 이후에 다소 조금은 가라앉고 있는 에디맥스 선수입니다. 객관론적인 얘기지만 저 공이 이제 빠진 이유는 두꺼웠다기보다는 내 공의 당점이 높았던 거죠. 일목적 공이 붙어 있을 때는 높은 당점은 내 공은 점점 길어지게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약간 방심을 하고 당점에 대한 높낮이에 대한 집중력이 살짝 빠졌던 겁니다. 와, 이거 예민해요. 네. 이 초이스 이거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예민한 공입니다. 후반전 들어서 지금 다득점 이닝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타가 6차례, 1득점 이닝만 3차례, 단 3득점입니다. 자, 3뱅크샷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요. 3뱅크샷이 득점이 성공한다면 저 사이로 갈라지면서 다음 공이 좋게 쓸 가능성이 꽤 많은 공입니다. 들어온 라인은 뭐 또 계산을 하고 있겠죠. 다 같이 30보다 조금 넘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30과 40 사이고요. 35 정도. 네, 좋습니다. 아, 다음 공이 예접시 좋죠. 빨간 공 오른쪽 왼쪽이 다 살아있고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를 시도했을 때는 키스의 우려와 키스를 제거했을 때는 짧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 노란 공 뭐를 약간 밀어서 칠 수도 있고요. 빨간 공 왼쪽으로 살짝 끌어서 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라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공이 약간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요. 끌지 않고 밀어서 갑니다. 밀어서. 그 안에서 길어질 위험이 있었던 공이거든요. 이 두께에서는 그걸 이제 길어지지 않게 제어를 해냈습니다. 2점. 에디맥스 선수가 후반전 들어서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후반전에만 벌써 22득점째고요. 그 사이에 사멜스 이돔 3점에 묶여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끌어야 되는데요. 득점이 가능한 정도만 얇게 써야죠. 와, 지금 세 바퀴를 돌렸네요. 자, 힘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길어지는 라인인데 너무 길어요. 네. 39대 31에서 다시 공이 넘어갑니다. 자, 리버스 여기서 옮겨. 리버스 되도록이었는데 회전이 부족했습니다. 되돌아오지를 못하면서 공타.
조금 샷의 부드러움을 조금 더 살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역회전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사멜 시돔 선수도 후반 들어서 여전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냥, 네. 에디맥스. 대회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안으로 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공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다음 공이 득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상황에서 다음 공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세이프티 의도가 지금 강하게 들어간 공격이죠. 지금. 네, 지금은 득점과는 거리가 있고요. 자, 지금 애매하게 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선수가 지금 나란히 조금 가라앉아 있어요. 과연 어떤 선수가 여기서 해결을 해낼 수 있을지. 대회전. 자, 짧게 떨어집니다. 흰 공 맞지 못했고 와. 올라오는 공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아깝네요. 지금 사실은 뭐 빨간 공부터 노린 공격은 아니고요. 두 발력이 있기는 하지만 흰 공을 맞고 떨어진 공격을 했는데 조금만 더 빨간 공이 강하게 맞았으면 득점이 될 수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에디맥스 길게 떨어집니다. 득점을 향해 내려옵니다. 참 사미시톤 선수가 초반에 정말 잘 나가고 중반까지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에디머스 선수의 노련함과 뛰어난 경기력이 합쳐져서 그 완전히 흐름을 지금 맥을 잡아버렸죠. 일단은 이기는 경기를 해본 선수의 경기 운영인 거잖아요. 네. 지금도 적절한 공략과 함께 연속 득점. 그렇지만 이제 에디머스 선수의 이렇게 역전이 가능하고 이제 경기 운영은 완벽한 공격력에서 나오는 거죠. 약간 좀 브레이크가 있었던 두 선수였는데 일단 먼저 2득점을 올리고 있는 에디맥스. 자, 키스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살짝 쓰면서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께를 조금 쓰면서 샷을 속도를 살리고 내공이 감길 수 있게 조금 밀어줬습니다. 3연속 득점. 득점에 딱 알맞는 두께를 만약에 절반 정도로 썼다 이러면 이제 일목적공과 내공이 딱 만나는 라인이거든요. 강한 예비 스트로크이고요. 횡단 키스가 났고 돌아가는 힘은 있어요. 예,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자, 11점 차에서 후구의 사멜 시돔. 후반전 지금 11이닝을 쳤는데 석점밖에 올리질 못했어요. 두께를 좀 쓰면서도 회전력을 이용해서 빗개치기 다이렉트로 시도하는데요. 넘어가네요. 지금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역전을 당하고 힘이 조금씩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초인적인 집중력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50점 경기에서는 이제 선수들의 기량뿐만 아니라 체력 그리고 이 체력에 동반된 집중력을 이제 테스트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체력이 가장 중요하고 왜냐면 이제 집중력이 체력에서 나오거든요. 예, 몸이 싱싱해야지 머리도 이제 싱싱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체력을 통해서 경기 한 1시간 반, 2시간 반 동안 2시간 정도를 내가 끊임없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정신력과 체력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에디맥스 선수가 그런 모습을 경기 후반 보여주고 있고요. 글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반을 벌인 선수들이 승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고요. 이 세계적인 탑클래스 중에 그래서 한결같은 가장 좋은 집중력과 정신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딕 야스퍼스 선수와 에디 먹스 이런 선수들입니다. 꾸준함의 비결이죠. 네. 바깥 돌리기. 자, 살짝 길어지는 공인데요. 일단 에디머스나 야스퍼스 이런 선수들은 경기가 50점 경기가 한 1시간 반, 2시간이 진행되더라도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아요. 끝날 맞아요. 때까지. 가끔 가다가 한국 선수들이나 일반적인 선수들을 보면 후반전 이후에 자세들이 이제 슬 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좋은 정신 상태와 체력에서 나오는 거죠. 시덤 선수도 반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번 이닝에 다득점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일단 한 득점. 좋은 기회를 처음에 잡았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가 오면 한 10점 정도는 언제든지 칠 것 같은 이런 포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금 시동을 걸고 있는 시돔의 모습. 흰공 옆돌리기. 와, 전반엔 이런 공들이 이제 주로 득점이 됐었던 모습인데요. 네, 참. 참 천하의 에디머스 선수를 상대로 이런 공들을 한 두세 번 반복적으로 놓치면서 이기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러나 뭐 이기는 선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니코스 폴리크로노폴로스처럼 정말 예. 정말 재밌는 경기였었습니다. 앞 경기에서 산체스를 꺾었던 폴리크로노폴로스 선수고요. 다시 한번 바깥 돌리기. 이번엔 무난하게 득점합니다. 서서히 이제 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에디맥스. 자,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의 회전력을 적당히만 증가시켜 놓으면 빠질 데가 없는 공이죠. 자, 일목적공의 힘 조절까지 어느 정도 되었고요. 자, 45대 32. 이제 5점을 남겨놓고 있는 에디맥스 선수입니다. 지난 대회 두 선수 모두 이제 16강에서 짐을 쌌었는데 이번 대회 둘 중에 한 선수는 8강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합 횡단을 통해서 득점. 예쁩니다. 아름다워요. 참 재치 있는 선택이었고 최대한 얇은 두께에서도 내공이 얇은 두께에서 이제 돌아 나갈 수가 있는데 빠른 속도와 역회전을 이용해서 횡단샷을 더블 쿠션을 만들어냈네요. 이제 나머지 넉 점. 자, 리버스 핸드까지. 네, 공략을 했고요. 네. 속도가 모자랍니다. 발을 동동 굴렀던 에디맥스 선수였습니다. 참
이럴 때는 시돔 선수 한번 칠 때 2점씩 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전통적인 UNB의 룰, 원래 당구의 룰에서는 모든 득점은 한 점입니다. 네. 어려워요. 지금 조금 무리한 초이스입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돌려서 만약 키스가 빠졌다 하더라도 리버스 핸드가 득점이 돼야 되는데 리버스 핸드까지 나올 속도가 나오지 않죠. 저 두꺼운 두께에서는요. 네. 득점에 대한 의지가 약간 지금 줄어 있습니다. 에디맥스 횡단으로 제어가 돼요. 이제 석점 남습니다. 자, 이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배치의 공이 있습니다. 정확한 더블 쿠션 형식의 횡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더블 쿠션과 횡단이 애매할 때가 많은데요. 지금 이제 3쿠션 아니면 4쿠션 확률을 노리고 가볍게 들어가면 횡단이고요. 1, 2, 3를 정확하게 들어가면 보통 더블 쿠션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돌아 들어가면서 이제 나머지 2점 에디맥스. 자, 완전히 연결되는 공들이 배치가 되고 있죠. 지금 옆돌리기를 시도했을 때 일목적 공이 돌아서 내 쪽으로 다시 올 수도 있고요. 다음 공이 큰 무리 없는 오픈 포지션이 발생을 하는 그런 공입니다. 지금 에디맥스 선수가 후반전 31득점 하는 동안 사멜 시돔 선수의 득점 단 넉 점입니다. 보십시오. 예. 남은 2점에서 어렵지 않은 공인데 시간을 또 다 소모하면서 확실하게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그렇네요. 보이죠. 자, 이제 8강행을 향한 매치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에디맥스입니다. 조금 잘못 쳤네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남은 2점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니 득점을 완벽하게 하려는 의도가 좀 보였습니다. 네. 사멜 시돔 아쉬움이 또 남는 그런 대회 마무리네요. 박수영 선수가 예전에 이제 코리아 그랑프리 우승을 하고 자기가 집에 가는데 반성할 게 없는 기분은 처음이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화려한 볼 액션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벨기에의 에디맥스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저 눈빛 보십시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우승 아니면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서는 참. 자, 마지막 1점에서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에디맥스 선수의 당구치는 모습은 멘탈 교과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당구에 임하는 자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정말 기감이 많이 되는 정말 멋진 선수입니다. 자, 하이런을 10개를 뽑아냈고요. 에디맥스 선수가 에버리지 2에서 딱 한 이닝 더 쳤습니다. 역시나 후반전 33득점을 뽑는 동안 사멜 시돔 선수를 또 단 4득점에 묶어놓는 수비력 역시 또 돋보였던 경기였고요. 자, 이제 에디맥스 선수는 8강에 올라가서 옆 테이블 결과를 지켜봅니다. 지금 김행직 선수의 맹렬한 추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와. 자, 김행직 선수의 경기 2번 테이블 경기입니다. 네. 많은 관심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 중계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8강전 경기 오후 5시 30분이고요. 8강 첫 번째 경기 야스퍼스와 마르코 자네티 선수의 경기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허예룡 해설위원 캐스터 한 장이었습니다. 김행직 선수 파이팅입니다.